매일 아침 유기농 채소를 먹고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왜 자꾸 다리에 힘이 풀리고 쉽게 넘어지는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근육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서서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부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일, 심지어 평지를 걸을 때 균형을 잡는 일조차 점점 버거워지게 됩니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년 최대 40%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 12개월 만에 여러분이 가진 근력의 거의 절반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소중한 근육을 잃지 않기 위해 내일 아침 당장 식단에 추가해야 할 놀라운 음식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한 가지 음식은 전통의학 전문가들조차 나이 든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처방할 정도로 강력한 근육 생성 효과를 자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예전처럼 활기차고 힘넘치는 40대의 몸과 마음을 되찾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근감소증을 연구하고 그들의 식습관을 밀착 추적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식단을 바꾼 사람들의 85% 이상이 눈에 띄는 근력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육 감소 증상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과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 근육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2단계의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바로 파괴와 재건입니다. 여러분이 낮 동안 활동을 하면 근육 섬유에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듣기에는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미세한 찢어짐이야말로 근육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 몸은 이 손상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비상복구 모드에 돌입합니다. 치유 세포들을 상처 부위로 보내어 찢어진 근육 섬유를 메우고 이전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하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성장의 비밀입니다. 다음 날의 활동을 대비해 몸 스스로 진화하는 과정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구 시스템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올바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근육을 수리하느라 지친 몸은 아침이 되면 새로운 근육을 만들기 위한 건축 자재를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 작업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침에 잘못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밤새 고생해서 만든 근육 성장의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노년층이 아침마다 근육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독약 같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살리는 마법의 음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근육 파괴자 5가지를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아침 식사로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하얀 식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부드러운 흰빵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흰빵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순식간에 포도당이라는 단순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우리 몸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과도한 인슐린은 근육이 스스로를 수리하기 위해 단백질을 사용하는 과정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인슐린을 공장,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당하면 세포의 문을 열어 영양분을 넣어주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근육 생성 공장의 문을 굳게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꼴이 됩니다. 근육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아침 시간에
공장 가동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은 흰빵이 단순히 근육 성장을 멈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뇌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식빵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자신의 근육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흰빵을 먹은 2,000명의 노년층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흰빵을 피한 그룹에 비해 무려 23%나 더 많은 근육량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환자 은영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근감소증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팔로 짚지 않으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이미 반년 동안 2번이나 크게 넘어져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녀의 식습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간편하다는 이유로 버터를 바른 흰 토스트 2조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흰 빵이 매일 아침 그녀의 다리, 근육을 서서히 녹여 없애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식단에서 흰빵을 완전히 제거하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아침을 바꾸도록 처방했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고 피로감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계단,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스스로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마치 20년 전에 체력을 되찾은 것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아침 식탁에서 흰빵을 치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2번째 음식은 공복에 마시는 모닝커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잠을 깨기 위해 빈속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들이켤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카페인이 텅 빈 위장을 강타하는 순간 우리의 부신이라는 기관은 코르티솔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엄청난 양으로 쏟아냅니다. 코르티솔은 인간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치기 위해 분비되는 생존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근육에게는 사신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뱃속에 음식물도 없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면 우리 몸은 현재 극심한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라고 착각합니다. 뇌는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몸은 가장 쉽게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는 곳, 즉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 조직을 사정없이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과정이 커피를 마신 후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며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공복 상태의 카페인 섭취로 인한 코르티솔 폭발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원이라는 근육 생성 및 복구의 핵심 호르몬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아침에 공복 커피를 마신 후 점심이나 저녁에 아무리 질 좋은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이미 근육 생성 공장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14개월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신 수천 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 비해 22%나 더 많은 근육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만성 근육, 이화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하루 종일 휴식 시간조차 없이 끊임없이 근육을 갉아먹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민수 씨의 사례가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그는 불규칙한 수면과 극심한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 아침 빈속에 믹스커피와 블랙커피를 대여섯 잔씩 마셔댔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습관이 그의 몸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순찰을 돌 때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지만 커피를 마실수록 몸은 끝없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자신의 근육 감소 원인이 바로 그토록 의지했던 공복 커피 때문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커피를 끊는 대신 아침에 일어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먼저 한 뒤에 식후 1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도록 습관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만성적인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다리 근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12시간 교대 근무를 거뜬히 소화하며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마시는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훌륭한 아침 식사라고 착각하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슬라이스 햄 같은 가공육은 간편하고 맛도 좋아
노년층의 아침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의 건강 프로그램이나 오래된 영양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고기를 먹으라며 가공육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먹음직스러운 고기 안에 숨겨진 검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바삭한 베이컨이나 짭짤한 소시지를 씹어 삼키고 난 후 30분이 지나면 고기의 색을 붉게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첨가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물질이 위산과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및 염증 유발 물질로 돌변합니다. 이 독성 화학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여러분의 근육 조직으로 곧장 직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규모 염증 반응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면역 세포들은 이 화학 물질을 외부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량한 근육 섬유들까지 퉁퉁 붓고 찢어지며 파괴됩니다. 아침마다 가공육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근육 곳곳에 수천 개의 초미세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행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은 이 질산염 화합물이 근육 세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초소형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파괴되면 근육은 에너지를 낼 수도 스스로를 고칠 수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부서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찌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식사를 마친 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주변의 건강한 근육세포들까지 전염병처럼 파괴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근육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공육을 주사회 이상 아침으로 섭취한 노인들을 16개월간 관찰한 최신 의학 연구는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공육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 퇴화 속도가 무려 33%나 빨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만성근육 염증 증후군이라고 명명하며 근육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며 녹아내리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퇴한 교사 60대 지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마트에서 산 물건을 차에서 집까지 옮기는 것조차 숨이 차서 중간에 3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욕조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목욕을 피하게 되었고, 글씨를 쓸 때 손이 너무 떨려 서류의 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킨슨병이나 치명적인 신경계 질환에 걸린 줄 알고 매일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녀의 식습관을 상담하던 중 저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이 생전에 단백질을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했던 말을 굳게 믿으며 베이컨 2줄과 소시지 하나를 정성껏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철저한 습관이었죠.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가 매일 아침 자신의 근육에 염증 폭탄을 투하하여 신경과 근육의 연결고리마저 끊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당장 그 가공육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고 뒤에서 설명해 드릴 진짜 근육 생성 식품들로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8달 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민 씨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거운 사과, 상자와 장바구니를 양손에 번쩍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활기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공육을 끊고 진짜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손떨림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지금은 복지관 3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남자친구와 스포츠 댄스까지 배우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50대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이 넘친다고 말하는 그녀의 미소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식습관의 위대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4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여러분을 정말 큰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뉴스 건강 잡지,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도 이것을 노년층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심장에 좋은 건강식이라고 칭송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트밀과 무지방, 우유의 조합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살이 찌지 않는다며 굳게 믿고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이 슈퍼푸드 조합이 도대체 왜 근육을 굶겨주기는 암살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정제된 귀리의 지방을 쫙 빼버린 밍밍한 무지방 우유를 부어 먹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영양실조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유에서 지방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근육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타민 A, D, E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을 근육세포 안으로 배달해 주는 유일한 화물 트럭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행위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오직 지방과 결합했을 때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쏙 빠진 무지방 우유를 먹게 되면 이 귀중한 비타민들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변기통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육세포들은 영양분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러분은 바퀴가 다 빠져버린 고장난 트럭에 짐을 싣고 있는 꼴입니다. 더 충격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은 무지방 우유가 비타민의 흡수만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와 근육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귀중한 칼슘과 마그네슘마저 강제로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가공 과정은 우유 속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태로 변형시킵니다. 우리 몸은 이 기형적인 단백질을 어떻게든 소화하고 처리하기 위해 부족한 미네랄을 자신의 몸에서 스스로 조달해야만 합니다. 결국 근육을 키우겠다고 먹은 무지방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근육 조직과 뼈를 갉아먹어 미네랄을 충당하는 자기 포식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매일 오트밀과 무지방 우유를 먹은 수천 명의 노인들을 추적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일반 통뼈 우유를 마시거나 아예 유제품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량이 무려 29%나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영양분 흡수 불량 증후군이라고 불렀으며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어도 몸속의 근육은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70대 초반의 은행장 출신 숙자 씨의 사례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그녀는 건강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권해준 대로 지난 15년 동안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데운 오트밀에 차가운 무지방 우유를 붓고 바나나 반 개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람, 수까지 정확히 재서 먹을 정도로 철저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3살배기 손녀를 안아 올리는 것이 두려워졌고 자동차 문을 열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덜덜 떨려 남들 앞에서 식사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건강식을 먹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그녀에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15년간 마셔온 그 무지방 우유가 당신의 근육을 굶기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손을 떨게 만든 주범입니다. 저는 즉시 식단을 일반 지방이 그대로 들어있는 통우유나 그릭 요거트로 바꾸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손녀의 재롱잔치에서 만난 숙자 씨는 예전에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손녀를 번쩍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지방 우유를 버리고 진짜 지방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부터 마법처럼 힘이 솟아나 지금은 대형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물류, 아르바이트를 거뜬히 해내고 있다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은 현재 대한민국 노년층 가정의 90% 이상 찬장에 놓여있는 가공 시리얼입니다. 바쁠 때 우유에 훌을 말아먹기 좋고 박스 겉면에는 각종 비타민이 강화되어 있다거나 뼈 건강에 좋다는 화려한 문구들이 적혀 있어 무심코 카트에 담게 되는 바로 그 제품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콤하고 바삭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까요? 밤새 금식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손상된 근육 조직을 수리하기 위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벽돌을 간절히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정제된 곡물로 만든 가공 시리얼은 단백질의 질이 형편없는 불완전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근육의 기둥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류신, 나이신, 메티오닌 같은 핵심 아미노산들이 몽땅 빠져있는 불량 벽돌인 셈입니다. 혈액을 타고 들어온 영양분을 확인한 근육은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장 근육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다른 부위의 근육, 조직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여 아미노산을 억지로 짜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시리얼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잡아먹게 만드는 식인 스위치를 켜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라는 과학적 진실은 시리얼이 단순히 영양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영양분마저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린다는 점입니다. 곡물을 바삭한 후레이크 형태로 만들기 위한 고온고압의 가공 과정은 곡물 본연의 구조를 파괴하고 피트산과 렉틴이라는 지독한 항영양소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항영양소들은 여러분의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점심이나 저녁에 섭취한 소고기나 생선의 훌륭한 아미노산들까지 찰가닥 달라붙어 변기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아침에 먹은 시리얼 한 그릇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근육 생성 단백질을 도둑질해가는 셈입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은 노인 2,500명을 2년 가까이 관찰한 연구 결과 그들은 제대로 된 단백질, 식사를 한 노인들에 비해
근육 퇴화율이 무려 37%나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단백질 기아 증후군이라고 불렀으며 아무리 질 좋은 고기를 먹어도 아침 시리얼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70대 목수 출신 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그는 평생을 톱과 망치를 다루며 강인한 전완근을 자랑하던 상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언젠가부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정밀한 목공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무거운 원목을 들 힘이 없어 가장 사랑하던 취미인 동네 새집 만들어주기 봉사마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그의 규칙적인 아침 식사에 주목했습니다. 사별한 아내가 건강에 좋다며 챙겨주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건포도가 들어간 통밀 시리얼 2그릇을 저지방 우유에 말아 먹어왔던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 좋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 정제된 가공 시리얼과 항영 양소들이 평생의 육체 노동으로 이미 지쳐있던 그의 근육 섬유에서 아미노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영철 씨에게 시리얼 박스를 당장 모두 버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고 근육을 다시 깨우는 진짜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불과 3달 뒤 동네 철물점에서 마주친 영철 씨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굵고 무거운 강목 여러 개를 한쪽 어깨에 번쩍 들고 트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자신감으로 빛났고 손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가공 시리얼을 끊고 아침 식단을 바꾼 후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근력이 솟구쳐 최근에는 사랑하는 딸의 집거실에 놓을 커다란 참나무 식탁을 직접 완성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시리얼 한 박스가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릴 뻔했지만 올바른 지식이 다시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던 아침 식사계의 5가지 악당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태껏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챙겨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내 다리에 힘을 빼앗아가는 주범이었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가슴 뛰는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음식들은 단순한 영양 보충제가 아닙니다. 망가지고 쪼그라든 근육 세포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잃어버렸던 활력과 힘을 완벽하게 되돌려줄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근육 생성 슈퍼콤보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만든 기적의 처방전이며 동네 마트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들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은영 씨, 믹스커피에 중독되어 쓰러져 가던 민수 씨, 장바구니를 들지 못해 울었던 지민 씨 손녀를 안지 못해 가슴 아파했던 숙자 씨, 그리고 망치를 놓아야 했던 영철 씨까지 이 모든 평범한 이웃들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을 아침 식탁에 올림으로써 인생의 2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의 제목에서 언급한 60세 이후 아침 식사에 추가하면 근감소증을 멈추게 한다는 기적의 단 한 가지 음식, 그 주인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무가당 통그릭, 요거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여러분의 위장과 혈관, 그리고 근육에서는 어떤 경이로운 생물학적 마법이 일어날까요? 그릭 요거트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것은 최상급의 고순도 아미노산 홍수로 변하여 여러분의 피 속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일반 요거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분을 꽉 짜내어 단백질을 고농축으로 압축한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무려 20g이라는 엄청난 양의 완벽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의 양이 많아서 기적의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속에 숨어있는 류신이라는 마법의 아미노산입니다. 여러분의 근육 세포 안에는 근육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공장장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공장장의 이름이 바로 엠토르라는 단백질 합성 스위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공장장이 깊은 잠에 빠져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근육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 한 그릇에 들어있는 2.5g의 류신은 잠든 공장장의 뺨을 때려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시계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혈관을 타고 근육세포에 도착하는 순간 전원이 켜지고 새로운 근육 섬유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먹게 한 대규모 임상시험의 결과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 요거트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순수 근육량이 무려 18%나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가자의 73%가 소나귀 힘이 눈에 띄게 세워졌다고 답했고 70% 이상이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질 뻔한 위기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그릭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과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의 완벽한 조화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근육 공장을 쉬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무한 동력 엔진을 달아주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그릭, 온전히 살아있는 풀팻 통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있어야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들이 세포 속으로 쑥쑥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잘게 부순 호두나 아몬드를 한 숟가락 얹으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추가되어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이나 꿀 대신 신선한 블루베리나 딸기를 몇 알 올려 항산화 효과까지 챙기십시오. 밤새 굶주려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완전식품의 대명사 계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계란을 입에 넣었을 때 우리 몸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건축 자재를 배달받게 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자연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비율로 꽉 들어차 있는 식품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을 먹고 30분이 지나면 이 완벽한 아미노산 블록들이 혈관을 타고 근육 조직으로 직행하여 밤새 찢어지고 손상된 근육 섬유들의 빈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단하게 메워줍니다. 계란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생물학적 활용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그 단백질이 실제 내 근육으로 변환되는 비율은 60에서 70%에 불과하지만 계란은 무려 94%가 고스란히 진짜 내 근육으로 바뀝니다. 버려지는 찌꺼기가 거의 없는 최고 효율의 근육 생성기인 셈입니다. 게다가 노른자에 듬뿍 들어있는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 단백질이 더 빨리 더 많이 흡수되도록 돕는 호르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14개월간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통째로 먹게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순수 근육량이 2kg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계단 오르기가 눈에 띄게 수월해졌다고 답했죠. 주의할 점은 반드시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자에 단백질이 많다고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근육으로 가는 열쇠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숙이나 스크램블 형태로 조리하여 아침 첫 식사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세 번째 근육 수호자는 다소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입니다. 지방 덩어리인 아보카도가 어떻게 근육을 만들까요? 아보카도 반 개를 아침에 섭취하면 20분 뒤 심장과 혈관을 청소해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여러분이 계란이나 요거트에서 얻은 근육 생성 영양소들을 근육 세포 깊숙한 곳까지 초고속으로 싱싱 배달해주는 최고급 스포츠카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다가 혹은 걷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조절하여 끔찍한 근육 경련을 완벽하게 예방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뚝뚝 떨어지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다시 촉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는 천연 스테로이드와 같습니다. 15개월간 아침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먹은 노인들은 근육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 훨씬 유연하고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어 소금을 살짝 뿌려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지방이 만나면 아미노산 흡수율이 무려 40%나 폭발적으로 솟아오릅니다. 네 번째 강력한 무기는 닭가슴살이나 칠면조 같은 지방이 적은 살코기입니다. 아침부터 무슨 고기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과학입니다. 살코기를 아침에 섭취하면 45분 후 소화기관을 거쳐 분해된 초고밀도 아미노산이 근육을 향해 맹렬히 돌진합니다. 살코기에는 자연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력 향상 부스터인 크레아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늙고 지친 근육 세포 안으로 물과 에너지를 끌어당겨 쭈글쭈글해진 근육을 빵빵하게 부풀리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농도의 비타민 B9는 단백질이 실제 근육 조직으로 변환되는 공정을 빛의 속도로 가속화시킵니다. 아침에 100g 정도의 얇게 썬 닭가슴살이나 구운 살코기를 요거트나 계란과 함께 곁들여 먹은 노인들의 경우 유제품이나 식물성 단백질만 먹은 그룹에 비해 근력이 31%나 강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힘, 뚜껑을 돌렸다는 힘이 바로 이 살코기에서 나옵니다. 퍽퍽한 고기가 싫으시다면 저녁에 남은 수육이나 부드럽게 삶은 닭고기를 잘게 찢어 아침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전통 의학에서도 기력을 보충하는 신비의 명약으로 꼽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아침 요구르트에 호두, 아몬드, 호박씨, 치아씨드를 한 줌 섞어 드시면 우리 몸에서는 한편의 경이로운 교양곡이 연주됩니다. 섭취 후 1시간쯤 지나면 견과류에 듬뿍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밤새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 사이로 스며들어 염증이라는 불을 차갑게 식혀줍니다. 염증이 사라진 자리에 호박씨의 풍부한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파이프처럼 넓혀 엄청난 양의 혈액과 영양분이 근육 구석구석까지 쏟아져 들어가게 만듭니다. 진짜 숨겨진 비밀 병기는 바로 마그네슘과 아연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을 합성하는 300개 이상의 효소들을 동시에 깨워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드는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아침마다 견과류와 씨앗 한 줌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소나기 힘이 강력해졌으며 바칠이나 등산 후에도 다음날 근육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볶거나 소금이 처진 것보다는 생견과류를 선택하시고 소화력이 약하시다면 물에 살짝 불려 드시거나 잘게 부수어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섭취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매일 후들거리고 힘이 빠졌던 것은 세월 탓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입에 넣었던 흰빵, 달콤한 믹스 커피, 가공햄, 무지방, 우유, 가공 시리얼이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도둑을 잡고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빵빵하게 채워줄 5명의 강력한 수호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릭, 요거트, 계란, 아보카도, 살코기, 견과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내일 아침이면 다시 편안하고 익숙했던 빵과 믹스 커피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신 여러분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마트에 가서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사고 신선한 계란을 삶아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20년 전에 활기차고 강인했던 40대의 여러분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다리에 힘이 생겼다, 계단을 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환희에 찬 댓글을 남겨주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낱낱이 파헤치니 놀라운 인체와 영양의 비밀이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비싼 병원비와 약값을 아껴주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이런 귀중한 과학적 진실들은 오직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을 통해서만 더 많은 아픈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1초면 충분한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주는 위대한 기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유익한 우리 몸의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육이 쑥쑥 자라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